늘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다는 피해 여성. 그날의 충격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.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10월 16일이고요. 제가 4시 한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날 당시에 먹던 약을 팀원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한 3배 정도 먹었어요.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술을 마셨어요. 저는 급하게 술을 막 마셨고 그다음부터 약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중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.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피해 여성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는데요. 네. 그냥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. 그렇게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 잘 도착했을 거라 생각한 여성.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.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피해 여성의 차량. 도착한 곳은 집과 약 200m 떨어진 인적 드문 노상이었는데요. 운전자는 바로 이 대리기사였습니다. 많은 짓이냐고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. 기억나는 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 왜 신고를 하냐 실랑이 하다가 제가 112 누르니까 그 아저씨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.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물었습니다. 그 피해 여성분이 네.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옷이 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. 출동을 해서 현장 가보니까 여자분 혼자만 계시고 남자가 없으니까 수색하는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있어서 바로 그렇죠. 검거가 됐다는 거죠? 예. 나중에는 그 피의자가 자기가 이제 다 시인을 했었어요. 현장에서 검거된 대리기사. 수사 중 동종 범죄 이력이 밝혀졌는데요. 심지어 출소한 지도 약 2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. 네? 이제 초범이 아니라 기존의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혐의로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게다가 이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. 똑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더 엄하게 처벌되는 기간이었는데 그 누범 기간에도 참지 못하고 이제 현 범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이해가 안 가요.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. 피해 여성은 그날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매일 같은 시간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만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무슨 약이에요, 이게? 신경안정제예요. 하지만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아내가 몰라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가 아닌 합의를 제시했습니다. 이 피의자 측 변호사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. 영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전혀 이의가 없어요. 어쨌든 선처 바라고 지금 합의하고 있는. 그리고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. 바로 자주 이용했던 대리기사 앱 서비스입니다. 안전하다는 광고를 내세웠지만 피해가 발생했던 거죠. 다 안전하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니까 그게 좀 많이 배신감이 많이 들었죠. 이제 믿을 수가 없겠네. 안전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확인해봤습니다. 저희는 이제 고객하고 기사한테 이렇게 대리 기사를 저희 플랫폼에서 쓰실 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나 수칙을 앱이나 공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알리고 있어요. 하지만 대리기사 개인의 일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. 그냥 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대리기사들 진짜 성실한 사람 법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리기사 진짜 성실하게 낮과 밤 탁송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통틀어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런 걸 필터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게 그 매스컴에 노출된 거는 진짜 더 많을 거예요. 절도도 그렇고 더 많을 거예요. 이 때문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일까? 그 과정을 제작진이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. 네. 이 면허 인증과 몇 차례 약관 동의만 하고 나니 벌써 끝났는데요? 네, 1, 2분 만에 쉽게 끝난 대리기사 등록. 이렇게 그 쉬워요? 이유가 무엇일까요? 수운전 같은 수 경우에는 있네요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.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특정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.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. 자유업인 대리운전은 취업 제한도, 전과 조회도 해야 할 의무가 없던 겁니다. 사각지대가 있네요.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. 대리운전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네.
입법 발의는 됐지만 결국 그 국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. 불법과 합법의 중간지대인 무법의 상태가 바로 이제 대론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걸러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.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. 범죄자가 대리기사를 안 할 수 있게끔, 특히 성범죄자는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검열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와 같이 똑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왔으면 좋겠고, 저는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하루빨리 피해자 일상이 회복되길 응원하겠습니다.